미치겠다. 부채질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워요. 이 흙도 제거하는 거죠? 그거 방광이야. 저럴 때 있어요, 저럴 때. 맞아. 오 마이 갓. 에이, 저건 좀 오바다. 진저계라의 말 대신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정도의. 우리는 그런 말 안 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피하게 인사했거든요. 이 환자 대기 명단에 그 환자 이름인 거야. 난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동명이인. 왜 왔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냥 한번 눈인사를 했고 환자는 울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아, 노래가 늘었어요. 네. 교수님은 해외 학회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스파이어라고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난임 학회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뭐 드라마는 좀 못 보셨겠네요. 솔직히 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더 리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학회 다녀오시고 방금 귀국하신 교수님 모시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 지금 증상은 전이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심장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체크하라고 하셔서요. 스리생 제대로 안 봤었어? 누가 나오고 이런 건 다 알아. 익순이가 암이었나? 그거 잘 모르겠네. 익순이가 암은 아니었는데. 인턴 선생님이지. 저기 나오는. 네. 89세. 34년생.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웃을 일 진짜 아니고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데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진짜. 안 돼. 내가 발견할 때마다 항상 빨간 글씨로 적어놔. 동명이인주의, 동명이인주의. 저 혹시 비둘기 하실러? 비둘기가 뭐야? 그 휴지로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하는 그거 있었어. 근데 이 병원 친환경인가 봐. 새가 있어. 새가 들어왔어? 알았어? 암인 건 계속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아, 저런 거 많아. 근데 윤리적으로 환자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어린 애기면 몰라도. 게 치료하는데 오래 살 애들한테 써야 된다고 우리 병원 소아과에 매년 1억씩 기부하시잖아. 유퀴즈에도 나오잖아.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가끔씩 기부를 하고 가시잖아.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촌지를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게 흔한 문화였던 것 같은데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레지던트 때는 김영란법 있을 때였고 있을 때였어. 인턴 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나름대로의 좀 그런 정은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소액을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최근에 환자분이 손편지를 주셨는데 그거를 한 장에 남편분하고 같이 각각 쓰신 거야. 그런 마음들이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항상 믿고 더 좀 잘해보자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기름 싸주시는 분도 있고 맞아. 오늘 새벽에 캐왔다는 뭐 상추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고마운데 이제 미안하기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과서보다 더 유명한 참고서 쓰신 분인데 수술 동의서 봤는데 그 참고서에 있던 사인이 그대로 쫙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진짜 어려운 수술 받고 엄청 큰 돈을 주시는 거야. 레지던트 선생님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책도 사보고 술도 한 잔씩 하시라고. 의학 교과서 비싸잖아. 그래서 뭐 레지던트들 많은데 쭉 다 사고 며칠 지나서 보니까 병원에 기부를 하신 거야. 몇 억 기부 이렇게 딱 현판이 붙었어. 쉽지 않은데 기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동의서 왜? 아 그거요? 부친개 할머니용으로 글씨 크게 해서. 항상 저렇게 프린트돼 있는 걸로만 동의서 받았었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이야 진짜로. 나 때는 저런 게 없었어. 맨종이에다가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받는 거야. 내가 써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러다가 내가 펠로우 때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이 수술은 이 동의서, 이 수술은 이 동의서를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를 각 파트 펠로우들이 레지던트 선생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줬지. 여기에는 다른 선한 의미도 없기를 했네요. 너무 미화돼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직접 써서 할 때는 당연히 엄청 크게 써주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걱정이에요. 제가 은근 사고뭉치거든요. 박기원 선생님. 걱정은 현실이 잘하셨어? 되는데 보통. 저를 되게. 1년차가 저런 소리 하기 쉽지 않은데 저거부터가 이상한 거야. 뭔가 지금 복선이 깔리는 거야.
으아 뭐 한 거지? 이 스테리 스트립을 어떻게 저렇게 붙여놨지? 잠시만요. 여기 칼을 쫙 넣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피부를 요렇게 붙여서 여기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도록 실로 꼬매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모양의 스트립은 듣도 보도 못하는. 저 별 모양은 창의적인데. 열심히 했는데 샤워하실 때 그렇지, 저렇게 붙여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은 엄청 꼼꼼히 붙여주셨는데 여기 선생님이 다시 붙인 건 조금 불안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별 모양을 별 모양으로 봤으니. 막 덕지덕지 붙여놨다가 아닙니다. 저 그게 아니라 아 괜찮아 됐어. 이럴 때 겸손은 좀 넣어도. 인턴 꼬셔서 산부인과 시키려고 인턴 엄청 띄워주는 그런 상황인 거. 그런 일 꽤 있지. 영문도 모르고 지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어요. 맞아 저 맞아 인턴은. 맞아 맞아. 붙여놓은 것까지 다 가면 1시간 반 정도. 저걸 안다는 것도 대단해 인턴이. 몰라야 되는데. 보통 암 수술이 좀 오래 걸려요. 아하, 그래도 암이 암 나왔어. 수술에 비하면 짧은 편인데. 말을 해버렸네. 근데 말해야 되는데 원래. 아니 환자한테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수술한 적 있어? 그렇진 않지. 그건 한 번도 없는데. 암입니다. 에헤이. 수습이 안 돼. 근데 뭐 바른 말 한 건데 어떡할 거야. 수술하자 엄마. 저런 경우도 붙임에다 붙여서 많고요. 저 반대 애들 경우도 더 많이 많아요. 수술시키자고.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엄마 살라는 만한 게 상황.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손 쓸 수 애들 없는 살자고. 상황. 보호자분들끼리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마음이 급한데 그냥 할 거면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때서야 막 누가 30분 있으면 도착한대요. 그러면 속으로 끝났다 이미. 열불 터지죠. 그러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자기들 속 편하려고 수술하는 건가? 도리를 이거 다 환자한테 했다. 못할 짓인데 또 나는 또 그렇게 세게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속으로 막 열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가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냥 뉘앙스상 저 정도면 그냥 수술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안 되는 거는 저렇게 얘기 절대 안 해. 말리죠. 저런 표현을 나는 써보질 않았지만 뭐 극촉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했는데 저 정도 이렇게 막 애둘러서 괜찮다는 표현을 그럼 괜찮은 거 하면서 맞아. 수술하자고 거짓말이 하는 아니고. 거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면 그걸로 해결되니까 하자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가 수술을 강하게 권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가 뭔 병인지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가 모르고 아무래도 내년에 수술방으로 끌려갈 뻔했잖아. 산부인과 1년차 됐겠다. 세상에 그런 바보 저 보통 저런 식으로 엮이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하는 것마다 실수인데 잘했어. 실수인데 잘했어. 이 패턴을 이 인턴이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경우. 극 중에서 산부인과 내년 1년차를 만들기 위한 곡선을 깔아놓은 건가? 지나친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한경 선생처럼 뭘 내가 잘 해주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다 하는 것마다 헛방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헛짓. 이봐, 너 당직일 때는 콜이 하나도 없잖아. 저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너무 차이 날 때가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우리도 했어. 1년차 응급콜 건수. 수술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저 때문에 조사했거든요. 선배들이랑. 내가 2등이었어. 중환타라고. 중환 위주로 받는. 환타 2등, 6명 중에 2등이면 사실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중환타야.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연차마다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친절한데 일도 잘한다. 지금 계속 띄워주고 있어. 잘해. 형 선생 얘기만 한다니까. 이름까지 배웠어. 왜냐면 저 교수가 레지던트들 이름을 못 외워요. 저런 분들이 있거든.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 우리 이름 몰라. 편한경 이름 몰라. 부채질을 좀 할까? 제가 원래 땀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미치겠다. 오늘 좀 있어. 상처 지금 본드 불러서 붙여서 빨리 말라야 되거든. 부채질 해야 되는데. 여기 깎아 뭐 수술 이렇게 땀 닦아주잖아요. 근데 땀이 이렇게 수술 필드로 떨어지면 전문 용어로 땀 타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워요. 그래서 Your amniotic membrane ruptured. 그러니까 워터 브레이크. You know? 사실 의학 용어로만 얘기하면 다 영어니까 이미 알고 있어서 영어하기가 되게 편한데 의외로
만약에 좀 미국 사람 비영어권.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도 의학 용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실제로 진료 볼 때 비영어권 분들 오시거나 하면 정말 인터넷 번역기를 좀 활용해요. 가끔씩 그게 더 깔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감정적인 표현은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할 말만 딱 하고 서로 끝내는. 그렇긴 해요. 응급상황 수술해야 돼서요. 금식이요? 저거 물어보는 게 별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선생님, 없는 상관돼요. 게 응급은 사실 뭐- 응급인데 그래도 그럼 뭐밥 물어봐. 먹었으면 수술 안 할 거야? 그래도 마취과는 물어보잖아. 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식이 안 돼 있다고 이거? 생각하고 나 준비하면 이거 되지. 지금 애기 좋은 거 좋은 거. 아우 싫어. 브리치인데 지금 애기 발이 나왔네. 큰일 났다. 애가 지금 거꾸로 서 있거든요. 발이 아래쪽에 있어요. 나와. 머리가 아래쪽에 있질 않고 그래서 큰일 나요. 이거 진짜 초원급이야. 산부인과 초원급 왜 이렇게 많은 거야? GS랑 손 바꾸고 바로 갈게. 준비하다가 급하면 브리치로 C섹션 저항절개하는 거 수술이 어렵나? 저렇게 레이버 안 걸린 그냥 일반 브릿지는 비슷해. 이제 막 컨트랙션 걸리고 하면 애기 발이 저 밑에 있으면 밀어 올려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제왕절개가 뭐냐면 진통 시컷 하다가 작은 경부가 이제 다 열렸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봐가면서 응급수술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수술 자체도 출혈도 많고 환자대로 고생하고 그 결정을 잘하는 것도 5년 차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저런 환자는 내가 몇 년 차 때 언제쯤 수술을 할 수 있었겠다. 4년 차 때도 좀 무서워 응급은. 응급수술을 밤에 당직 때 했는데 행리라고 있어. 얘가 옆으로 있는 거야. 옆으로 꺼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야. 옆으로 있어가지고 와 우리 그때 진짜 그냥 한마음이야. 그때는 어떻게든 얘 꺼내야 된다. 더 찢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애기 꺼내야 된다. 막 여기에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결론은 저거는 4년 차도 좀 힘든 수술인데 집 오이형이 집도하게 생겼네. 너무 말이 안 되네. 진짜 말이 안 되네,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일단 배를 열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무서워 진짜. 지금 응급의학과, 소아과, 마취과 다 들러붙어서 서포트 해주고 있어 지금. 정작 산부인과는 1년 차 하나밖에 없어. 좀 빨리 찾아야 돼 사람. 웃을 일이 아니. 명은호 선생님 어디 갔어? 이럴 때 안 보여. 얼마나 무서울까. 또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진짜 1년차 때 뭐 모르잖아. 그러면 막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해줘. 그렇지. 마취과는 본 건 있으니까. 마취과는 항상 입으로는 보시니까. 수술 잘해 마취과. 이렇게 해봐요. 근데 애기 못 꺼내면 열면 뭐해? 빨리 열면. 그때까지는 누가 오겠지. 그거 믿고 여는 거지. 혼자서 못 하잖아 어차피. 맞네. 호구도가 났어. 갑자기 나타났어. 구세주. 구도원이 잠들었던 거야. 휴가를 못 가고. 그래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저기 등장한 거야. 비영아 괜찮아? 교수님. 아기 잘 꺼냈니? 산모 발달 괜찮아? 멋있다 4년차 선생님. 고생했어. 셰프는 멋있어. 애기가 오래 껴 있었나 봐. 넋놓고 있던 적이 있어. 초반에 나도 1년차 때. 너 뭐해? 넌 뭐해? 애기 온다. 다행이네. 대부분 울어. 대부분 울지. 오마이갓. 에이, 저건 좀 오바다. 저거는 뭔가 러브라인을 위한 과도한 설정이다, 그지? 구도원 신경 쓰여 지금. 치프 수술하는데 말이야. 어디서 지금? 오희영 선생 괜찮나? 청심환이라도 먹일까? 저거 말이 안 돼요. 의사들이 누가 저런 말을 해? 저런 말 해본 적 있어? 하는 짓에 비해 청심환이 뭐예요? 놀랄 때 진정하는 약. 손도 빠. 약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혐오스러워하는. 제가 경험하는 청심환은 어떤 거냐면 급성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이 응급실에 왔는데 보호자들이 이거 환자 의식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먹였으니 그게 기도로 타고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고, 흡인성 폐렴은 일반 세균성 폐렴보다 훨씬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뭐든 먹으면 안 되는데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예전에 허준 이런 거 보면 억지로 이렇게 뭐 한 숟갈 주세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데 억지로 한 그거 사람 죽이는 짓이에요.
물보다 더 많이 먹이고 오는 게 청심환이죠. 화가 나는 거야. 흡인성 폐렴 생기면 케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아 그러면 뭐 놀라는 일 있을 때 그러면은 청심환 말고 대체제가 있나요? 놀라는 일 있을 때 그걸 물 약으로 먹고 진정하면 해결하는 되지.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죠. 진정해라의 말 대신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정도의. 우리는 그런 말 안 쓴다니까요. 아니, 나는 저 구도원의 첫 브릿지 섹션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내 수술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환자가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자가 굴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피 검사 결과를 보니까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이 환자가 지혈이 안 돼. 출혈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다 수술 중인 거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까 같이. 우리 거 과장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안 하면 돌아가실 것 같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펠로우가 전문이거든요. 전문을 따고 나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여차저차해서 잘 됐어요. 중간에 누가 오셨나? 아니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니까 일단 치프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박수. 구도원을 위해 박수. 좋아요. 수술방에 불이 꺼져 있네. 아 누구게? 사비? 김사미가 자궁 근종이 있어서 수술하게 됐어. 레지던트 중에 입원했던 있지. 몇 명 있는데? 근데 그 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나는 괜찮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기들만한 능력자들이 없다. 우리 교수님들만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서 전혀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내 얘기가 생각이 났었어. 뇌수막염 걸려가지고 입원했었잖아. 제주도 학회가 있어서 3년차 때 학회에 가서 학회 발표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에 왔더니 그 사이에 서울에 있는 모든 뇌출혈 환자들이 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쫙 누워있는 거야. 3살 동안 거의 못 잤던 것 같아. 여기 뭐 따끔따끔한 거야. 그래서 대상포진이네. 병원인데 병원 가야지 알지 무슨 말인지. 병원인데 병원 가야지 하면서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이제 들락말락 병원에 죽겠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열이 막 느껴져. 잠결에 데메로를 외쳤어. 마약성 진통제. 엄청 센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와서 뭘 놔주더라고. 그래서 데메로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파. 뭐지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 아침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거야.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 그래서 신경과로 입원. 선생님 제가 초3 때요. 환자들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다 입원하다가 맞아. 뭐야, 뻥 안 된 거야? 아, 참. 가끔 레지던트 할 때 저렇게 회진 돌다가 막 몸이 너무 힘들 때 욕 들으면 막 서럽잖아. 대들고 싶을 때가 있어. 아픈데 어쩌라고! 들었어. 쓰러졌어. 아, 6점이면 하혈이 많았겠는데 그동안? 그야말로 빈혈인 거지. 만성 빈혈. 그야말로 빈혈인 거지. 출산 전인데 근종이 있으면 좀 그렇겠다.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은 지금 너무 만성 빈혈이 심하잖아. 해야지. 출혈로 인한 빈혈인데 두통약을 왜 먹냐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남의 차트는 외울 때까지 저- 보면서 지 몸은 돌볼 중이 제 머리 못 감겨. 맞아요. 저런 일 진짜 많아요. 그래도 저거는 엄마한테 말 해야지. 말도 안 되지. 어차피 알게 되실 텐데. 저 정도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고위험 산모들만 고위험 따로 산모. 모아놓은 병실이더라고. 블로그가 문제야. 블로그도 블로그고 카페. 환자들 카페가 있죠. 카페가. 난임 환자 카페도 있지. 장난 아니야. 난임은 제일 심하지. 잠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근데 저렇게 약간 초보자 취급을 많이 받게 되겠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왜냐면 본인 경험이 없잖아요. 임신해본. 저런 고참 환자가 있을 때 저렇게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런 분들이 물을 흐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불안감을 퍼뜨린다거나 막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거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교수님 오시기 전에 선생님이라 해야 그랬어, 되는데 방금. 물어볼 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땐 푸른 주스. 저건 좀 널리 알려진 내가 다 비법인 알아보고 것 써먹는 같은데. 데라 믿을만. 효과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아는데 의사들은 왜 몰라?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레지던트들이 저렇게 입원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저렇게 자꾸 컴퓨터 앞에 앉아요. 자기 차트를 자꾸 보고 싶어요. 궁금하니까. 자기가 오더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오더를 넣더라고. 내가 안다 이러면서. 수술하고 포함도 해야 하는데? 그 TPN 간지 며칠 됐지? 일을 덜 했네. 일이 부족해. 더 시켰어야 돼. 같이 갈 수 있나 없나 엄마가 물어볼게. 근데 집에 못 가는 고위험 산모인데?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저 방에서 올 일은 그거 말고 집에 간다 그러고. 좀 전에 산모분 이야기가 잘 안 온다고 해서 입원해 있다가 저렇게 되는 건 사실 쉽진 않은데. 저렇게 고참이면 이미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의사로서 별로 뭐 해줄 말도 별로 없고. 의사도 난감하겠어. 근데 저럴 이렇게 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극 중에서 저 엄마는 아기가 둘은 있잖아요. 다행히 둘이나 있었어. 다행이죠. 제 환자분들은 정말 아이가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유산을 3번 경험한 환자 있었어요. 그분한테는 진짜로 심지어 마지막 그 유산은 우리가 그렇게 해피하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한 달쯤 지났나? 이 환자 대기 명단에 그 환자 이름인 거야. 난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동명이인. 와, 그때 진짜 무슨 말... 그 환자인 걸 확신한 그 순간 불러야 되는데 뭔진 알지. 왜 왔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냥 한번 눈인사를 했고 환자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그때 막 그랬어. 근데 유산이라는 게 진짜 아픈 기억인 게 우리 집사람 처음에 한번 유산했었거든. 그 얘기를 아직도 가끔씩 해. 그게 엄청 큰 충격이지.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마음에 걸려요. 어디선가 혹시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상황도 그분하고 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환자분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 와중에 배고픈 데가 너무 싫고 끔찍하대요. 엄마가 맞나 싶어서. 실제 이렇게 죄책감을 좀 느끼시고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질문. 가끔은 그래서 저가 너무 마음에 안 좋을 때는 그냥 손 잡아드리기도 해요. 진료실에서. 다 본인 탓을 하세요. 대부분. 그래,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오희영 선생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맞구나?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말만 안 했지 다 보이던데. 그렇지. 맛집가는 다 봐. 포인트 오브 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의외로. 그럼 이 혹도 제거하는 거죠? 그거 방광이야. 저럴 때 있어요. 저럴 때. 맞아. 막말. 보고 있는 다 보고 있다 제가. 난 둘이 잘 안 되길 빌어야지 뭐. 네?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맛집가에서 보면 계속 보일 텐데. 병원에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두 선생님께서 이런 달달한 상황들이 좀 있으셨는지. 저는 뭐 집사람이 첫사랑인데요. 그때 첫사랑의 히스토리는 뇌상포진 후 내막염이 와서 입원을 했고 와이프가 간병을 하고 그러고 이제 거의 제가 마음을 먹었죠. 다른 병원 파견 가서 전화로 야, 결혼하자 그랬더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생이었거든.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서울 부산이고 내가 결국은 헤어질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헤어질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지금 헤어지자. 그 다음날 와이프가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천사야, 천사. 저는 그래서 첫사랑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첫사랑. 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니 해도 전공의 환자의 얘기가 나와서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람이 몸이 힘들면 힘들거든요. 마음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서러워요. 일단 막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제 전문 분야인
라닌 관련돼서 연결된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더 많이 됐고 제 환자분들 생각 되게 많이 지금 났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또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잘 지내는 거를 보면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앞으로 4회 남았는데 요거는 꼭 나올 것 같다 하나 더 있다면? 혹시 이 러브라인 중에 연결이 돼가지고 동료들이 분만 받아주는 거? 오, 그럴싸하죠? 내 생각에는 곧 닥칠 미래는 1년차들 휴가가 안 나왔어. 아, 휴가. 휴가를 가야 돼. 휴가. 첫 휴가. 휴가 때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보통.